이번 시간에는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 역함수라는 건 우리가 역이라는 건 뭐야? 이게 거스른다, 거꾸로 간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거꾸로 가는 함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거꾸로 가는 함수라는 건 뭐냐면요. 봐. 어떤 함수 f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f는 정의역이 x이고 공역이 y인데, 즉 정의역 내의 원소 스몰 x를 그 공역 내의 원소 y로 대응시키는 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화살표를 이렇게 그렸었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역함수라는 건 거꾸로 가는 함수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누가 거꾸로 가는 거겠어? 당연히 화살표가 거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봐, 역함수라는 것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아니라 거꾸로 y에서 x로 오는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x에 있는 원소 스몰 x를 y의 원소 y에 대응시키는 함수가 아니라 이 화살을 그대로 화살표로 방향을 바꿔서 y에 있는 원소를 x에 있는 원소로 대응시키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죠? 즉 쉽게 말하면 함수 f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즉 공역이 뭐가 되는 거고 정의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의역이 공역이 된다. 그래서 대응을 거꾸로 보내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역함수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f의 마이너스 1승처럼 표현했지만 얘는 f의 마이너스 1승이 아니고요. 이거 읽을 때 f의 인버스라고 읽습니다. 이 인버스가 역함수란 뜻입니다. f 인버스가. 그래서 f 역함수 또는 f 인버스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호가 역함수를 뜻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y를 굳이 쓰자면 봐. y 값을 대입했을 때 이 역함수의 함수식에 의해서 x에 대응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x와 y가 서로 바뀐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아까 원래는 f는 어떻게 썼었니 우리가? f는 y는 fx라고 썼었잖아. 그러면 당연히 x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 여기서 x하고 y가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x는 f의 인버스의 y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즉 y로부터 x로 대응이 되는 함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함수의 역함수는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예를 보면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y에 오직 하나씩 하고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그러면 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건데요. 역함수는 결국 화살을 방향을 바꿔서 거꾸로 쏘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B는 1로 화살을 쏘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문제될 거 없죠? 그 다음 C는 2로 화살을 쏘면 됩니다. 역시 문제될 게 없는데 다시 C가 역으로 화살을 쏘게 되면 봐. C가 화살을 2발 쏘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 함수라는 것은 무조건 한 발씩만 쏘되 한 발씩은 의무적으로 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C가 화살을 2발을 쏘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예요. 화살의 방향을 바꿔줘 버리면.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니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야? 함수 f의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대1 함수가 아니면 일단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왜? 거꾸로 쏘게 되면 어떤 놈인가가 화살을 2발 이상 쏜다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그럼 2번 볼까?
1대1 함수가 되면 한번 봅시다. 1대1 함수가 되면 다 되나? 자, 그러면 화살을 거꾸로 보내보면 됩니다. A가 화살을 거꾸로 쏘면 이렇게 쏘는 거니까, 그죠? 문제될 거 없죠? B가 화살을 거꾸로 쏘면 이렇게 쏩니다. 문제될 거 없죠? C가 화살을 쏘면 이렇게 되니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지? 얘가 지금 정의역이 된 거잖아. 역함수에서는 이쪽이 정의역이 된 건데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공역에 있는 원소와 오직 하나씩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야? 화살을 한 발씩만 쏴야 되고 반드시 한 발은 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D가 화살을 안 쏘고 있단 말이야. 이러면 함수가 아닌 거죠. 따라서 함수가 아니란 얘기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1대1 함수가 되더라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야. 이 h라는 함수의 역함수가 있나 보려면요. h의 h의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딱 한 발씩만 화살을 맞았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화살을 안 맞은 놈이 이 경우처럼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즉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되고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 거야. 즉 이게 바로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화살을 반대 방향으로 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자, 이쪽이 이제 정의역이 된 거죠.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공역에 있는 원소와 오직 하나씩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즉, 화살을 한 발씩만 쏘고, 게다가, 한 발은 꼭 다 쐈죠. 그러니까 안 쏜 놈이 없죠.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되는데 이 경우엔 역함수가 딱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역함수는 1대1 대응일 때만,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한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기 전에는 항상 그 함수가 1대1 대응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닌 게 확인이 되면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려는 노력 자체가 허사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이거 봐. 그러면 다음 보기의 함수 중 f 중에서 역함수 f의 인버스가 존재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f 1대1에다가 공역과 치역이 똑같죠? 1대1 대응입니다. 따라서 기역은 존재합니다. 니은 1대1 함수도 안 되죠. 그죠? 예선 탈락. 디귿 1대1에다가 공역과 치역이 같습니다. 그지? 1대1 대응이죠. 역함수 존재합니다. 자, 얘는 1대1이 아니죠. 게다가 화살을 안 맞은 놈도 있습니다. 즉, 치역과 공역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간단합니다. 그럼 볼까요?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자, f의 인버스 3이라는 것은 3이 화살을 거꾸로 쏘면 누가 받을까? 이거 보면 되죠. 자, 3이 화살을 거꾸로 쏘면 4가 받습니다. 볼 것도 없네요. 얘는 4입니다. 자, f의 2는 얼마입니까? f의 2는 그냥 7이고요. 그 다음 f의 인버스 5는 5가 화살을 거꾸로 쏘면 누구한테 가느냐? 3한테 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4가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얘는 뭐냐 하면 결국 f 안에 f의 인버스 2를 대입해라. 이런 뜻이고요. f의 인버스 2는 2가 화살을 거꾸로 쏘면 5로 가네요. 그래서 얘는 결국 f의 5입니다. f의 5는 그냥 제대로 쏘면 되겠죠? 다시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됐지? 오케이. 그 다음 f의 1, 요 놈은요. f의 인버스에다가 f의 1을 대입해라. 이런 뜻이고요. f의 1은 당연히 11입니다. 그래서 요 놈은 f의 인버스의 11을 구하라는 얘기고 이 놈은 11의 화살표를 거꾸로 쏘면 누구한테 갈까? 1한테 간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겁니다. 요 순서 네 가지만 알고 계시면요, 역함수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예제들을 가지고 요 네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실제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y는 4x 빼기 3이잖아요. 그럼 이 함수가 1대1 대응인지부터 확인해라 그랬는데, 이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x축, y축이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4x 빼기 3이면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얘는 1대1이죠. 그죠? 예, x축에 평행한 임의의 직선을 그으면 이 그래프와 딱 한 점씩에서만 만나니까 1대1이고요. 게다가 얘 치역이, 정의역이 아무 말이 없으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고 그랬죠? 이 실수 전체에 대해서 치역도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1대1 대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라? y는 fx를 x에 대해서 정리해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정리하면 4x는 y 플러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4분의 1의 y 플러스 3이 됩니다. 예, 요게 이제 2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3단계는 뭐냐면 x와 y를 바꿔라 라는 겁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요, 사실 이 식에서 y를 정의역으로 보고 x를 치역으로 보면 되는 거지, 사실은. 그래도 얘는 함수입니다. 그죠? 네, 엄연히 y에서 x로 가는 함수란 말이야. 그런데 여태까지 여러분들 함수 공부하면서 함수를 표현했던 방법을 생각해보면 정의역 쪽은 항상 x로 표현을 했고요, 치역 쪽은 항상 y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y는 fx의 꼴로 표현을 했었죠. 그죠? 늘 y는 이꼴 fx였어. 즉 x라는 정의역의 원소가, 그죠? f라는 함수에 의해서 y라는 치역으로 이렇게 대응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지. 그러면 우리는 관례상 역함수에서도 x쪽을 정의역으로 표현하는 거야. 정의역을 x로 표현하고 치역을 y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항상 정의역이 x고 치역이 y라고 봤기 때문에 이쪽이 정의역이고 이쪽이 치역이나 헷갈릴 수 있잖아. 여기에다가 y가 정의역이고 x가 치역이라는 언급을 안 해준다면. 그래서 그러한 헷갈리는 걸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관례상 그냥 x, 정의역을 x로 표현하고 치역을 y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x와 y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y는 이꼴 4분의 1의 x 플러스 3, 즉 x는 y로 바꿔주고 y는 x로 바꿔주는 이러한 작업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f의 인버스의 x라는 것을 4분의 1의 x 플러스 3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됐지? 그러면 3단계가 끝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봐. 4단계를 빼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4단계는 이 정역과, 그죠? 공역이 바뀌었잖아. 그리고 우리는 1대1 대응인 경우만 보기 때문에 결국 공역이 치역입니다. 그쵸? 그러면 봐라. 우리는 이 fx의 치역을 그 역함수 인버스 x의 정의역으로 꼭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치역이 실수 전체였기 때문에 이 함수 있죠? 요 함수의 뭐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경우에는 별다른 언급을 안 합니다. 따라서 그냥 요렇게 구해주시면 얘가 역함수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됐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해봅시다. 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y는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볼까요? y는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는 원래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얘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봐, 우리가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어주면요, 교점이 두 개가 생깁니다. 이러면 뭐라고 그랬어? 1대1이 아니라고 그랬지. 그럼 얘는 1대1이 아니니까 역함수를 못 구하는 겁니다. 역함수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역함수 구하라고 문제가 나왔네? 이상하네 싶지만 뒤에 봤더니 조건이 달렸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이 뭔데?
이 조건이 바로 정의역입니다. 정의역. 따라서 우리는 얘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디만 보라는 거야. 이거 다 지워버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봐. 얘가 1대1 대응인지 확인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역은 x는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치? 그러면 치역은 1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예, 여기가 1이니까 보이죠? 그냥 y값은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 치역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알겠는데요. 공역이 뭐였어요? 우리가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만 1대1 대응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공역이 뭐였는지를 알아야 치역과 비교를 해서 같은지 안 같은지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자, 역함수를 구할 때는요. 항상 거꾸로 화살을 쐈을 때 그게 함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여기가 x가 0보다 큰 값이니까 여기 x에 있는 놈들은 뭐 x1 이걸 하나씩 나열할 수는 없겠지. 실수 전체니까. 근데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이 주르르 있을 때 y에서 1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이 주르륵 있고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씩 다 대응이 되어 있었을 거 아느냐 이거지. 딱 하나씩만. 그러면 봐. 거꾸로 오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겁니다. 언제? 치역과 공역이 만약에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본다면. 그지? 그래서 여기서 역함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얘 치역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아, 거꾸로 쐈을 때 역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1대1이 돼야 되니까 이놈이 곧 치역이자 공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헷갈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치역이 곧 공역이다 라고 보시고 치역과 공역이 똑같으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역함수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에서 치역과 공역이 똑같은지 아닌지 비교하기 위해선 공역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줘야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냥 이 함수, 주어진 함수의 치역 자체가 곧 공역이 돼버리면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거꾸로 화살을 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낼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봐. 우리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의 역함수를 구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면 자,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x제곱은 y 빼기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그죠? x는 하고 y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y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만 생각한다 그랬으니까 x는 양수 또는 0만 돼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과감하게 마이너스를 띄워주고 그냥 이렇구나 라고 봐야 됩니다. 그지?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 이제 x와 y를 바꿔주는 거죠. x와 y를 바꿔주면 y는 루트의 x-1이 되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원래 함수의 치역이었던 어떤 놈을 바로 이 놈을 역함수의 정의역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x와 y를 바꾼 이유가 뭐야? 우리가 정의역 쪽을 x로 표현하기 위함이었으니까 이때 x라는 놈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조건이 여기에 그대로 명시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명확하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역함수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걸 표현하고 나면 아까 왜 여기서 마이너스를 띄워버렸는지 알겠죠? 왜?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놈이 양수인데 마이너스 붙어서 음수가 되니까 y가 음수가 돼. 근데 우리 이 y가 지금 치역이잖아. 치역은 원래 함수의 정의역인데 그놈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얘가 음수가 되면 안 되지. 함수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띄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역함수가 되니까. 오케이?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써주시면
그지? y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건 뭐 굳이 써주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됐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봐. 이 정의역과 치역을 어떻게 보느냐, 이 문제가 역함수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함수 y는 마이너스 x인데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역함수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봐라. 그냥 쉽게 푸는 사람들은 x를 y에 대해서 정리해줘. 1대1인 건 확인이 됐고 x는 y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y와 x를 바꿔. 그럼 얘가 역함수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의역이 명시돼 있잖아 지금. 그지? 그럼 이때 치역은 뭐겠어? 치역은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치역이겠네. 그쵸? 그러면 봐. y는 마이너스 x라고 쓰면 이건 역함수가 아닙니다. 왜? 원래 함수의 치역을 여기에 정의역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바로 뭐야? 그게 역함수라는 거야. 그래서 명확한 역함수는 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응? 그래서 반드시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의 완벽한 답은 정의역과 공역 그리고 치역의 범위까지 정확해야 한다는 거다. 이거를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 경우에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때 뭐야? y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놈이 곧 뭐가 되는 거야? 공역이자 치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역함수가 뭐고 역함수를 어떻게 구해내는지까지 봤습니다. 여기 중요하면서도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2번, 3번 보시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